하고 싶은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 영화 VIP에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주식을 잘하는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 알려주실 건가요, 고수님? 혹시 손이 크신가요? 엄청 크죠. 손이 크다. 네. 제가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고수님 손 좀 작으시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주식 큰 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주식 큰 손을 저 같은 일개 개미가 우리가 이제 EEJ라고 해서 큰 손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방송 중 수익킬러 박정석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고수님, 주식 큰 손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아직 다 미처 풀지 못한 킬러 차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킬러 차트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제 킬러 차트를 만들었으니까는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릴게요. 킬러 차트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꿀팁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은 제가 또 한 가지 꿀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킬러 차트의 꿀팁은 바로 빨투파입니다. 빨투파요? 무슨 조직폭력배 이런 아니면 무슨 예. 개파인가요? 저는 이제 불공파? 수익 킬러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의 네. 이름이 빨투파입니다. 빨투파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빨간색 화살표가 2개, 그다음에 파란색 화살표가 1개가 나왔을 때, 파란색 신호가 나오면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빨간색이 동시에 2번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빨간색 한 번, 파란색 한 번,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나왔을 때 이것이 바로 빨투파 신호가 됩니다. 요 세 개의 이 조합이 4개의 캔들 안에서만 만들어지면 주가는 조만간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V1택이라고 하는 일본 차트인데요. 7,500원 전후에서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또 빨간색,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요. 네. 보니까는 7,500원에서 10,000원까지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LG화학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빨투파가 바로 35만 원 정도에서 좀 나와서 70만 원까지 주가가 바로 상승했었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는 빨투파 신호인데 한번 나와주면은 강렬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꿀팁 신호입니다. 이렇게 빨투파 신호가 떴을 때 매수는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언제 해야 돼요? 첫 번째 빨간색 화살표가 떴을 때, 자, 이때도 원래는 매수 신호이죠. 그쵸. 그때도 매수를 일단 하고요. 두 번째 화살표가 빨투파 패턴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확실하구나. 두 번째 화살표에서 강력하게 매수에 들어가야 되죠.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리고 네. 카카오 관련주라든지 하반기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킬러 차트로 또 수익을 챙기는 게 가능한가요? 자, 이제 킬러 차트의 원리는 네. 12평과 42평이 가장 기본인데 최소한 12평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요. 거래가 최소한 10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42평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또 최소한 40일은 거래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일단은 킬러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킬러 차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킬러 차트가 완벽한 건 아니네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킬러 차트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좀 약간 구박을 하신 것 같아요. 구박이라뇨. 예. 질문이죠. 그렇지만 분봉 차트를 킬러 차트로 대입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신규 상장 종목도 가능합니다. 몇 분봉이었죠? 만약에 오늘 당일이다. 네. 오늘 당일 상장했다. 라고 한다면은 뭐 3분봉이나 5분봉으로 좀 굉장히 좀 짧게 잡고요. 그 다음에 한 며칠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분봉이나 15분봉 정도로 해서
킬러 차트로 활용을 하시면은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걸- 완벽하죠? 그건 아까 말씀해 주시지 꼭 이렇게 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신비주의. 그거는 조금 여배우세요? 아껴둔 건데. 여배우시냐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큰 손들을 이기고 수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익 킬러의 원샷 원킬.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주가는 그대로인 종목을 주목하라. 빵! 외국인, 기관, 이것도 다 지금 보면 큰 세력이에요. 그거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똑같은 돈인데 외국인 기관이 사면은 올라가고 개인은 떨어질까?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라고 하는 부분은 대폭, 개인들은 소총.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만큼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조금만 사게 돼도 유통 주식 수가 적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팔 물량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고 반대로 이제 또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를 하는 거를 따라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진짜 그 원리가 있었네요. 그런데 외국인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판단 자체를 갖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손실을 보고 또 손절매도 해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부분은 피해야 되는 어떤 수급의 그 일반적인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시 하나를 들어드릴 건데요. 바로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달에 노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나왔죠. 또 뭐 일부러 본다면은 뭐 빨뚜파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인데 신호가 나와준 다음 이후에 주가가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의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내용이 워낙에 탄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드렸었잖아요. 네. 분명히 좋은 기업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잘 보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이제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더 이상 이제 팔지를 않고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또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올라가면은 정말 좋지만 횡보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떡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빠지는 부분이 정말 추세를 갖다가 무너뜨린 정도의 어떤 하락의 조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아니라 팔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적극 매도하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은 언제 타이밍을 좀 잡아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신호가 나오면은 일단은 들어가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도 충분히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거의 그 소박스권의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에코프로 BM 지금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자, 박스권의 흐름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느 순간 한번 거래가 분출되어 주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긴 조정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아주 결정적인 매수 포인트,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이와는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킬러 차트를 통해서 또 봐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오래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바로 휴맥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장장 외국인들이 27일 연속 순 매수를 합니다.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그런데 주가가 이상하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지 않으면서부터 결국에는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던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데도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잘못 판단을 했다. 즉, 그 기업 내부적인 어떤 가치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지만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그러면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킬러 차트? 그렇죠. 사례로 봤었던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되다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떨어지면서 킬러 차트상으로 신호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충실해서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큰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둘이 손발이 좀 안 맞을 때.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과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지수를 만들고 기관은 종목을 만듭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화학 받았네.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을 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제 종목을 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그다음에 좀 더 긴 흐름에서 보겠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이외에도 수익 킬러의 또 다른 꿀팁들을 알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박정석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